이게 왜 우리가 음식도 왜 꼭꼭 여러 번 많이 씹어야 내 몸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처럼 뭔가의 어떤 상황도 내가 이렇게 관찰해서 이렇게 지긋하게 좀 쳐다볼 때 사랑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미술 치료의 핵심은 뭐냐면요. 눈빛하고 몸에서 나오는 기운이에요. 예. 네.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의료 지식과 무슨 약과 뭐와 많은 그런 걸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보는 눈빛. 근데 그 눈빛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제 말이 이제 그런 거예요. 산책을 다니시거나 아이를 볼 때 계속 그리는 거예요. 물론 못 그리지만. 그래서 선생님도 이렇게 그리고 그리면 그리다 보면 쌍꺼풀이 이쪽은 있는데 이쪽은 조금 덜 있는데 너무 피부가 곱고 예쁘구나. 이런 거를 발견하게 되면서 못났지만 내 새끼구나. 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 그래서 막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린다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의미를 두는 건데 일단은 먼저 잘 관찰하는 거. 아, 여러분 어떻게 그 미술 치료 좀 대충 어떤 건지 와 닿습니까? 예. 아, 이제는 산책을 할 때도 그냥 볼 게 아니라 능선 같은 거 이렇게 바라보면은 아, 예쁘다, 멋있다 이렇게만 했지 이렇게 그려보지는 않았어요. 네, 한번 좀 해보면은 굉장히 도움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예. 치료를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아니, 꼭 받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은 병원들도 되게 많고요. 개인 사설 미술치료 연구소들도 되게 많이 있어서요. 만약에 이제 궁금해 하시면 제가 홈페이지에 다 올려드릴 수 있어요. 수원 영통지구로 해서 다 올려드릴 수 있고 가장 가까운 곳은요. 종합사회복지관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비용도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 안에는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치료 센터들이 거의 종합사회복지관 안에는 거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치료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좀 문제가 심각해서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분열이라든지 이제 좀 신경증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우선 먼저 가시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정신보건센터나 이런 곳에서 또 치유하실 수 있어서 가까운 일단 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원은 네, 병원은 정신과로 가셔야 되고요. 정신과에서 이제 대체의학으로 해서 이분들한테 미술치료가 더 좋다, 아니면 연극치료가 더 좋다, 아니면 사이코테라피나 뭐 여러 가지 치료 기법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해하신 게 이거잖아요. 이 사람이 정신병인지 아닌지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쉬운 우울증을 예로 들어드리면 우울증은 뭐가 우울증이냐면요. 우울한 감정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거. 네, 그러니까 2주 이상 계속 우울해요, 지금. 그러면 우울증 초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어느 때 병원에 가야 되냐면요. 우울해서 밖으로 나가기가 싫어서 밖에 나온 지 한 달이 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으로 가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밖으로 나오셨더라도 죽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되는 마음이 생기면 저는 매일매일 그런데요. 막 이런 분들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병원에 가서 약을 통해서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데 약이 치료 안 하고 다른 게 치료가 될 수 있는 한계는 2주 안에. 지금 많은 그 청취자분들께서 이 방송을 듣고 있으면 미술 치료라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뭐 전문가를 찾아가는 방법도 있지만 내가 가깝게 뭔가 이렇게 좀 아주 정신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약간씩은 솔직히 말해서 정신병자잖아요. 이 현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뭔가 그 정신적인 어떤 그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지 그런 미술적인 어떤 방법, 쉬운 방법 같은 거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그때 저는 독일에서 잠깐 남편 때문에 독일에서 아이랑 같이 산 적이 있었는데 독일은 너무 좋은 게 그 만다라라는 그림이 있어요. 예, 근데 만다라라는 그림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색칠 공부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 만다라라는 그림이 있어서 나이별로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를 칠하는 색칠 공부 책 같은 게 나와 있거든요. 그 여러분들 서점에서 찾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만다라가
티벳 산크리스트어라 이게 불교 용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칼 구스타프 융이 만든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서점에서 사셔서 색칠을 하시면서 자기 마음이 어떤 거에 요동하고 있는지 그걸 적어 보시면 그러니까 만다라로 일기를 쓰는 거죠. 네. 그러면 그거는 누구 꼭 치료사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어요. 스스로가 네. 그 만다라라는 색칠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어떤 색색마다의 그거를 칠하면서 자기 감정을 이렇게 의미나 써보라는 감정을 거죠. 써보는 거예요. 일기처럼. 야. 네. 그 만다라 제목이 그래요? 네. 전 세계에 정말. 사실 다 있어요. 정말 굉장히 새로운 또 이런 정보를 우리가 또 듣게 되는데 궁금한 뭐 미술 치료 내가 어떤 심리적인 거를 미술 치료를 통해서 하고 싶다 그런 분 안 계십니까? 만다라 말고요. 아니 뭐 만다라 말고 그냥 저희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 같은 건 혹시 추천해 주실게. 저 이번 기회에 하나 쓸까요? 네. 아, 농담이고요. 지금 그 김선현 선생님, 차병원 의사 선생님이신데요. 김선현 선생님이 쓰신 그 마음으로 뭐 미술 치료하기, 그래서 행복해지는 여자가 되는 비결에서 그런 책들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 꼭 제 김선현 선생님뿐만 아니라 뭐 정효주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시면 되냐면 교보나 이런 데 가시면 심리치료 있잖아요. 심리치료 있는 곳 중에 미술치료 있는 곳에 있는데 뭐 주리에 선생님의 뭐 미술치료는 마술치료 뭐 이런 책도 있고요. 여러 그냥 간단하게 읽으실 수 있는 책들이 되게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접해 보시면 흥미있고 재밌으실 거예요. 아, 예. 저는 다름이 아니고 이제 고3이 있어요. 이제 네. 올라갔으니까 고3인데 이제 고3이란 그 자체가 애한테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저는 최대한 안 주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애들한테 고3 애들한테 좀 좋은 색깔이나 아니면 엄마가 미술적으로 어느 방향을 좀 유도해서 뭐 옷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어느 쪽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애들한테 좀 정서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이렇게 좋은지 그게 참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색채 심리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ADHD 아동들이 많은 집에서는요. 될 수 있으면 빨간색이나 노란색이나 이런 색들을 좀 자제하고 아이들한테 파란색 계통이나 녹색 계통으로 하고 그다음에 액자나 이게 사진 같은 그런 거를 달지 않는 게 아이들한테 정서에 좋거든요. 그런 아이들한테. 그럼 이제 고3이라고 놓고 봤을 때 근데 고3은 자기 취향이 있잖아요. 아이의 취향이. 그런데 제가 이제 미술 치료하면서 가끔 공간이나 공간 지각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오시면 제가 하는 게 뭐냐면 단순화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뭔가 막 되게 많은 집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리가 일단 깨끗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집중력을 높이는 색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본인 개인마다 틀려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너가 엄마가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사실 근데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대할 때 친구처럼 의견을 물어보셔야지 야 내가 요번에 네 방 이렇게 인테리어 해줄 건데 너 그냥 이게 좋대더라 요즘에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최모 뭐 누가 파란색이 좋대 해서 파란색 칠해놓으면 걔는 파란색하고 물에 빠질 뻔한 경험이 있는 아이한테는 파란색이면 죽으란 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저는 지금도 아이하고 항상 상의를 해요. 그러고 상의를 하고 물어보고 해서 선택의 폭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으면 같이 가서 아이하고 벽지를 고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고르면서 아이하고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자기 방이잖아요. 자기가 꾸몄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물건들을 놨잖아요. 그러면 노력을 해요. 사람이라서.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일관되게 무슨 색으로 하십시오. 근데 이제 좋은 색은 사실 파란색이나 이런 녹색이나 이런 색 계통이 아이한테 좋긴 한데 근데 그것도 한 번에 끝내려고 하시지 마시고 고3이고 혹시 돈으로 더 경제적 여력이 되시면 한 계절별로 한쪽은 아예 아이가 다른 거를 이렇게 요즘에 그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한쪽만 이렇게 디자인 벽지 바를 수 있게
거기에 저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세계 지도나 가고 싶은 나라를 붙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애가 되게 뭔가를 막 하려고 해요. 네, 동기부여가. 그래서 아이랑 직접 상의하셔서 요즘에 나오는 포인트 벽지 중에 뭐 파리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너 대학 합격하고 엄마랑 같이 조기 한번 가볼까? 그럼 물론 싫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랑 가지 엄마랑 절대 안 간다고. 근데 그거를 걔가 가고 싶은 데가 파리라 그러면 파리 포인트 벽지를 곧다 붙여놓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예, 여러분 미술 치료 들으니까 정말 이렇게 새로운 또 분야구나. 내가 이걸 통해서도 뭔가 힐링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좀 또 희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또 작업했던 것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최성숙 교수님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큰 박수로 최성숙 교수님, 예, 보내드립니다.